안녕하세요. 그림책과 작가들, 오늘은 박현민 작가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현민 작가는 첫 번째 책인 엄청난 눈이라는 작품으로 볼로냐 국제아동 도서전에서 오페라 프리마 상을 수상했습니다. 처음으로 작품을 첫 책을 낸 신인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. 원래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때도 신인상 받는 게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. 왜냐하면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인데요. 박현민 작가는 그 어렵다는 오페라 프리마를 수상한 그런 작가입니다. 이 얘들아 놀자와 엄청난 눈이라는 두 권의 책만을 저희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이 작가에 대해서 제가 어떤 그 매력이 있어서 오늘 이제 작가 집중탐구 시간에 박현민 작가를 만나기로 했는지 궁금하시죠?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박현민 작가는 그 공간과 스케일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여기 작가 양력이 작품의 맨 뒤쪽에 조그맣게 실려 있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. 박현민, 공간과 스케일을 연구합니다.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습니다. 이 책을 만들었던 해에는 유독 눈이 내리지 않았어요. 사람들은 조금만 눈이 쌓여도 엄청난 눈이라며 좋아했어요. 진짜 엄청난 눈이 세상을 뒤덮는 날, 새하얀 벌판에서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고 싶은 상상을 하며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. 당신은 어떤 눈사람을 만들고 싶나요? 작은 글씨로 약간 후줄처럼 달려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긴 해요. 이 책에 영감을 준 브루노 무나리와 레미 찰립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. 이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. 이 작가는 과연 어떤 이유로 브루노 무나리와 레미 찰립에게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을까?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. 눈이 별로 내리지 않았던 해에 작업한 엄청난 눈이라는 작품. 이 작품은 이제 눈이 내리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어떤 부분을 완전히 제거합니다. 여러분들은 눈 내린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? 저는 운전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집에 잘 갈 수 있을까? 눈 예보가 있을 때마다 그 걱정을 하거든요. 그런데 사실 그 풍경을 즐기기 전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한다는 건 이제 제가 그만큼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이해하는 어른이 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고, 실제로 눈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기도 하죠. 그런데 이 박현민 작가 작품에서는 눈과 관련된 여러 부정적인 기억들을 생각해낼 틈도 없을 만큼 우리들을 엄청난 눈 속의 즐거운 시간으로 데려갑니다.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책의 그 만들어진 모양을 한번 볼게요. 자, 보시면 표지가 있고 표지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요. 상당히 두께감이 있는 표지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은 이렇게 책을 정면을 볼 때 왼쪽 방향으로 제본선이 있어서 책을 넘기게 되어 있는데요. 이 책은 제본선을 위에다가 두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어 있는 책이죠. 제본선을 책의 상단에 두면서 긴 프레임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긴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들이 있어요. 눈이 오거나 비가 내리는 장면을 말할 때 아주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제본선의 위치를 조정해서 책을 넘기는 방향을 바꾸어서 프레임을 다르게 주는 시도는 누가 했을까요? 여러 작가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가 중에서 이수지 작가의 작업이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. 이수지 작가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림자놀이라는 작업에서 제본선을 위에 두고 세로로 긴 프레임을 쓰는 방식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. 그 제본선 관련해서는 이수지의 그림책이라는
경계삼부작에 대한 작가 본인의 글을 보시면 그 책 전체에 걸쳐서 그림책의 물리적 성질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, 그리고 거기에서 재본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죠. 박현민 작가도 이 재본선의 마법을 활용하는 작가로 보입니다. 저는 특히 두께가 2m도 넘는 표지의 한 부분을 이렇게 오려낸 것이 아주 흥미로웠는데요. 이렇게 울퉁불퉁한 집 모양으로 표지를 오리면서 안쪽으로 그림자가 살짝 떨어지거든요. 재어보면 2mm가 넘고 한 3mm 정도 되는 그런 두께의 표지인데, 이 안쪽에 입체적으로 떨어지는 그림자 때문에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떤 집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공간감이 생깁니다. 이런 식으로 타공한다 그러죠. 이렇게 구멍을 내는 방식을 사용했던 그림책 작가 중에 브루노 무나리가 있습니다. 박현민 작가 본인이 헌사에서 밝혔던 브루노 무나리, 바로 그 작가인데요. 브루노 무나리는 그 안개 속의 서커스라는 작업에서도 저희가 이제 보통 트레이싱지라고도 하고, 이렇게 뒤가 비치는 종이들을 활용해서 안개가 낀 공간감을 나타내면서 중간에 어떤 그 타공, 구멍을 내는 방식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신비스러운 장면으로 독자를 안내하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. 저희가 그림책의 물리적 성질을 이해하면서 보면 작품이 재밌다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지만, 익숙하지가 않아서 책이라고 하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펼치는 게 익숙해서 이걸 어떻게 즐겨야 될지 모르실 때가 많아요. 제가 예시가 되는 작품을 2권 가져왔습니다. 이것은 박현민 작가의 책은 아니지만, 지금 보시면 그 세드릭 라마디에가 글을 쓰고 뱅상브루고가 그림을 그린 도와줘, 늑대가 나타났어 라는 책이에요. 이 책이 재본선도 그냥 일상적인데 어떤 점에서 물리적 성질이 활용된다는 거지?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. 살짝 안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늑대가 오는 장면이 있고, 늑대가 다가오니까 도망을 가라는 그런 문장이 나와요. 그리고 늑대가 더 가까이 오고, 그래서 서둘러 늑대가 가까이 왔어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가 좀 흥미로운데, 늑대가 이렇게 기울어집니다. 그러면 이제 좋아, 그대로 책장을 넘겨 라고 말을 하고 책을 더 기울이면 이제 늑대가 어떻게 될까요? 책이 기우니까 늑대가 위험해지겠죠. 그래서 늑대가 대굴대굴 굴러가는 장면이 나오고, 여기서는 독자에게 이 사각형의 책을 좀 더 기울여서 늑대를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려라 라는 그런 과제가 주어져요. 그리고 뒤에 가면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, 책장을 넘기고 늑대가 떨어질 수 있도록 흔들어라 이런 명령도 나오고요. 또 아예 책을 뒤집어서 늑대가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뚝 떨어져 버리게끔 하라는 얘기까지도 지시가 돼요. 근데 저희가 이 작품을 보면서 그림책이라는 게 이렇게 똑바로 보면서 한 줄 한 줄 읽는 그런 정적인 매체가 아니라 흔들고 기울이고 아예 뒤집고 막 두드리면서 그 안에 인물들과 제가 벌이는 일종의 공간적 상호작용이라는 걸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내용에 따라서 내가 흔들기도 하고, 내가 뭐 어딘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,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, 늑대가 더 쫓아오지 못하도록 어디 이불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. 장롱을 닫아버릴 수도 있겠죠. 이렇게 그림책은 책이지만 우리에게 하나의 장난감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지금 또 하나의 작품을 보여드릴게요. 이 작품은 우르슐라 팔루신스카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, 그리고 이지원 선생님이 옮긴 게으를 때 보이는 세상이라는 작품이에요. 제목을 보시면 게으를 때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지금 왜 굳이 이렇게 세로로 긴 판형을 썼지? 라고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. 제가 아까 세로로 긴 판형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데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 작품이 세로로 긴 판형을 쓴 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하나요? 보통 누워있죠. 누워서 하늘을 보거나 멀리 이렇게 자기가 그 누운 자세에서 보이는 세계를 위로 올려다 봅니다.
위를 올려다보기에 좋은 판형이 세로로 긴 판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한 거고요. 아니나 다를까 작품을 펼치면 작품 안에 거의 모든 장면이 다 누워서 보이는 세계를 그렸어요. 그러면 우리는 이 작품의 여러 컷을 쭉 따라 읽으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, 아, 누워있으면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구나. 그래서 이 작품이 게으른 자의 어떤 눕는 자세를 활용해서 책을 누워있을 때 보게 만드는 그런 시야로 우리를 이제 끌고 가는 작품인데요.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책 안에서 어떤 일종의 대리 체험을 하게 되는 게 그림책의 매력입니다. 그래서 박현민 작가는 이 엄청난 눈이라는 책과 얘들아 놀자라는 두 권의 작품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자기 작품 세계를 시도하고 있는데요.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감 중에서 깊이감이라는 게 있겠죠. 그림책이라는 평면 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깊은 두께를 상상할 수 있는지에서 박현민 작가가 해내는 일이 있습니다. 공간의 스케일과 관련한 문제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체험형 그림책이라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건데요. 엄청난 눈과 얘들아 놀자 모두가 다 잘 노든 아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. 그리고 그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직접 그 놀이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세계 인식의 변화, 그리고 달라지는 경험 세계,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. 박현민의 그림책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공간 스케일에 대한 새로운 실험, 그 다음에 체험형 그림책에 대한 도전. 어떤 이유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그것은 다음 회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현민 작가의 두 권의 그림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